예, 이번 순서는 매주 금요일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대부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대부남 왜 대부남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부남이요? 예. 대부남. 대부남이요? 네. 데이터로 부동산을 읽어주는 대부남. 남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부남. 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뭔가 어감 자체가 이렇게 네. 쏙 뭔가 왜 대부해주는 대부해주는 뭔가 뭐 사채랑 연관이 되는 돈이 듯한 많으시겠죠. 느낌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 오늘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준비를 하셨는데 경매 네. 낙찰률이요. 네. 네. 최악이래요. 20년 만에 최악. 낙찰률이 최악이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 입찰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이제 낙찰 가율이 있고 네. 낙찰률이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낙찰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이 100건이 나왔어요. 네. 이 100건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낙찰이 낙찰 되느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낙찰률이라고 낙찰률. 하거든요. 그게 낮아졌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20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서 안 산다는 얘기예요? 네. 경매 시장에서 이제 아무도 거들떠 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서 예. 매각 통계, 경매 매각 통계를 이제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먼저 이제 서울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률이 26.5%까지 떨어졌다. 즉 100채가 나오면은 26채 정도의 아파트만 지금 낙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찰. 자,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보잖아요. 예.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말고도 뭐 빌라, 다세대, 많죠. 오피스텔, 건물, 토지 다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통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 건수를 좀 볼게요. 자, 경매 건수를 보니까 10월 달에 몇 건까지 늘어났죠? 2,000건이 넘었습니다. 10월 달에만. 네, 근데 이 건수가 얼마나 많은 건수냐면 예. 서울이 이제 과거 부동산 시장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12년, 2013년이었거든요. 그 수준하고 네. 똑같네요. 근데 2013년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았는데 경매가 제일 많았는데 예. 이때가 2,058건이에요. 오, 자, 그런데 지금이 비슷해요. 몇 건이냐? 2,053건입니다. 딱 똑같네. 거의 똑같아요. 아니 급격히 또 그 올라왔어요 숫자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금융위기 이후에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경매가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쌓이는데 네. 최근은 쌓이는 각도가 어떻죠?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낙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낙찰률이거든요. 매각률. 자, 근데 매각률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2004년 11월 달. 예. 요때가 한 20% 초반 정도 됐고요. 예. 그다음 금융위기가 정말 심각했을 때 2008년 10월, 11월, 12월 이때가 뭐 한 21%, 20%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매 물건이 100개가 나오면 20개만 20개 된다? 정도는 그래도 매각이 됐던 겁니다. 80건은 유찰이 돼서 주인을 못 찾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어때요? 최근 1년 더 정도는 낮은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20%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가 지금 20년짜리 데이터인데요. 예. 지난 20년 중에서 예. 가장 경매 물건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경매 물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가격이 지금 한 번 떨어지면 20%입니까? 30%입니까? 다음 2차. 그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지역마다 한데, 달라요? 네, 서울은 20원이면 30, 20원이면 네. 30이잖아요. 네. 그러면 30%싼 가격에 입찰을 들어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쌀 텐데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감정가가 그만큼 예전에 되게 그러니까 감정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경매 물건으로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한 한두 번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한두 번 유찰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아. 그래서 한 번 정도 유찰돼서는 뭐 전혀 그걸 사도 메리트가 이득이 거의 아니다.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와도 경매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다. 이것도 네. 문제지만 네.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좀 줄어든다. 네, 이 얘기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네.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띕니다. 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요 화면이 전국의 이제 거래 동향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 줄어드는지를 실거래가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예.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서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 막대 그래프 있죠? 네. 이게 거래량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의 없다가 특례보금자리로 나오고 2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쭉 늘고 거래가 좀 됐어요. 9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가 가파르게 떨어지네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어때요? 더 가파른데. 네. 어. 그래서 인천도 볼게요. 인천도 지금 거래량 완전 급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상당수 지역들에서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고, 네. 자, 문제가 또 뭐냐면은 매매만 거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세도요? 전세도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밑에 게 요게 이제 전세 거래거든요. 네. 근데 전세 거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역전세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 거래량이 되게 늘어나면서 네. 잘 소화가 되고 있어서 거기다 입주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 비율을 이제는 제가 살짝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가격 데이터나 이런 게 지금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짧게는 3, 4개월에서 늦게는 6, 7개월 늦어요. 예. 네, 이런 단점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현재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전세도 이렇게 거래가 줄고 있죠. 전세가 줄고 있는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경기도도 거래 줄고 있죠. 전세 거래 줄고 있죠. 그다음에 인천도 전세 거래가 급격하게 또 줄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전세 매물이 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또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전세가는 지금 되게 또 좋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느린 데이터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전세가 거래가 많이 늘어나 아주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세 시장, 매매 시장은 완전 지금 얼어붙고 있고 네. 전세 시장에도 지금 뭔가 이상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전세가가 하락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두세 달 더 연속 지속이 된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되게 분위기 좋은 전세 시장도 정체나 어쩌면 하락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살펴보고 좀 네. 봐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인 것 같은데 저는 예. 또 이 부분도 좀 의아하던 게 네. 고가 월세 거래는 또 늘어난다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요 제가 근데 네. 이게 뭐 거의 월 한 200만 원 네. 넘는 네. 고가의 월세 거래는 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마도 이제 우리가 기회 비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투자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네. 자, 그게 뭐냐? 바로 은행 이자예요. 아, 기준점이죠. 은행 이자. 소요 비용에 대한 기준이네요.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지금 뭐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영향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죠. 자,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10%를 줘요. 두 분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시겠어요? 아니요 바로 10%면 적금 예. 바로 그냥 은행으로 가야죠. 아웃이죠. 주식, 부동산은 완전 아웃입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에 대한 기준은 나도 모르게 은행 이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기준금리에 때문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는 은행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4% 정도를 줍니다. 달러로 예금을 하면요 5%를 넘게 줘요. 그렇죠. 이금융권 가면 더 많이 줘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랑 내가 아파트를 대출 껴서 샀을 때를 비교를 해보겠죠. 자, 그런데 이걸 놓고 봤을 때 지난 한 2015년대 이후로 지금은 아파트 월세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아니 내가 굳이 지금 고금리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그 돈으로 그 돈 그냥 봐보세요. 취득세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아 그렇죠. 이런 그다음에 공인 부동산 복비 내야죠. 자, 이런 비용을 다 따져보면 은행에다 놔두면은 한 푼도 내지 않잖아요. 원금 보장 되죠. 이자 따박따박 두죠. 그렇죠. 당연히 월세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내가 부동산을 사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행 이자 월급 받아서 월세 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가 이런 월세가 늘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강남, 소초, 용산 뭐 이런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도 월세 200만 원 이상이라는 건 참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 특징이 또 이제 매도세 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추세가. 그죠?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굉장히 뭐 매도세가 없다는 이것보다 네. 계속 없다든가 네. 계속 는다든가 이런 네. 게 중요한 건데 네. 최근 추세를 보면 매도세는 계속 늘고 네. 매수세는 계속 줄고 그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네. 예.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언제랑 유사하냐? 22년에 8월 달부터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부터 8월 달 8, 9, 10, 11, 12 한 5달 동안 사실은 거의 20% 이상이 빠진 거예요. 아, 기억나요. 서울도. 네네. 자, 그런데 그때와 너무 유사합니다, 지금. 자, 추세적이다. 예, 지금 이 수급 데이터가요.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서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만 제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니까 얘만 좀 확대를 시켜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요 파란색 선 있죠. 예. 요게 매도자 많음입니다. 즉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내 거 좀 빨리 팔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늘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과거에 언제 늘었냐면 이때도 보시면 21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좀 떨어졌다가 22년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4, 5, 6월, 7월까지 증가하고 그래서 5, 6, 7, 3개월 연속 증가하고 8월 달부터 급락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근데 요게 이제 11월 말부터 작년 11월 말부터 줄었어요. 네. 자, 줄고 요 빨간색이 매수세인데 매수자 많음인데 그리고 조금 살아나면서 요 막대 그래프가 그거거든요. 요 두 개를 합한 거. 그래서 보시면 매매 수급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8월 달까지는. 근데 8월 달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간. 다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네. 이게 지금 급락이 나타나기 바로 전 지금 한 작년 한 7월 8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도자 많으면 많아지고 매수자 많으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은 지금 거의 계속 쌓이고, 8만 건 가까이 쌓여 계속 있고 쌓이고, 지금 매수세는 팔 사람은 많아지고 살 사람은 없고 예,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놔도 안 팔리고 시장은 이미 제가 봐서는 2차 하락을 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지금 맞춰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아까 금리 얘기하셨지만 주담대 금리는 계속 또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또 어떻게 그럼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요게 이제 주담대 금리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0.15% 정도 지금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 0.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연동이 어떤 되죠. 주택 담보 대출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 고금리의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아마 주택에 대한 수요는 힘들어질 없어질 거고 잉여 보유 주택은 팔려고 마음을 맞아요. 먹고 가지고 계신 매도자가. 분들은 그죠? 이자 부담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겠죠. 살 분들은 부담이 돼서 시기를 미룰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좀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멈췄고 어쩌면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 올 초에 했어요. 올 지금쯤 연말쯤에는 다시 2%대로 갈 거라고 다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사실은 저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야 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작아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편안해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안 되는 책임은 또 누가 다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때까지 네. 견디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시는 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반등이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또 떨어졌어요. 거기에 특례 보금자리 론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자 부담이 더 이제 작아지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금리가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지금 또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경매 이야기 했지만 지금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왜 경매 물건이 많아지겠어요? 맞아요. 코로나 시기에 못 견디는 영끌에서 거지. 한계선을 벗어나서 한계선을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다 문제가 보니까 있는 거지. 경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낙찰률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최저라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 어떤 하락이 완전히 이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시간 때문에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기 신도시법 이거 좀
다시 이게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약간 그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싸늘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먼 날 얘기고요.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그 저기 노원구 쪽에 네. 재건축을 좀 하려고 봤더니 5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조합원 분담금이 5억이래요. 아 맞아요. 저 기사 왔어요. 세상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자, 아무리 뭐 특별법으로 뭔가를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을 내야 돼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할 의지도 없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는 아직도 나이가 젊어요. 한 30년 된 30년 예, 되시면 그 정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가 되려면 20년, 30년 지나야 되는데요. 아니 그 이름은 일기 신도시 정비특별법 그럼 뭔가 이게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아직 시간이 멀었다. 아직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재건축을 발표하고 뭐 설계도가 나오면 마치 금방 될 것 같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2015년에 제가 재건축 사봤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갔고 2021년에 입주가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근데 아직도 분양을 못했어요. 어디세요? 방배동인데 네, 굉장히 대단지고 방배동이면 얘기하면 다들 뭐 아실 만한 강남이면 뭐 분들인데 굉장히 뭐 핫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부동산 대세 상승기 때도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하긴 그때는 지금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때. 빨리 지어서 뭔가를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도 그랬는데. 네, 또 땅을 파보니까 오염물질이 나오고 또 오염물질 정화하는데 돈 천억 들고 시간도 1년 또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잔밋빛 정만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20년, 3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데이터를 보잖아요. 인구가 지금 언제 수준이냐면 2015년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인구 숫자가요. 네. 그렇죠. 2, 3년 뒤에 인구 숫자가 몇 년도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아무런 얘기예요. 제가 정말 암울한 얘기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2, 30년 뒤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네. 물론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 있겠지만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처럼 막연한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대세 상승론은 많이 좀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금리 고금리 시절에는 재건축 재개발 밀연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네. 환경이 안 되네. 맞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좀 약간 조심스럽고 신중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다음 날 때 그런 와중에 네.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대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차락은 무조건 온다. 네. 단기 반등 왔을 때도 단기 반등 인정. 하지만 올해 10월이나 11월까지 짧으면 길면은 내년 1,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이거 더 이상 가기 쉽지 않다. 떨어진다. 그거는 확실하다. 근데 이 차락 왔죠? 네. 네, 이미 시작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4년부터는 절호의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24년, 25년, 26년은 이 빅데이터와 경매를 결합을 하면은 정말 3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저희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